이번 영상은 문서 작성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축키 등을 써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전반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문서를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글 파일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흰 용지가 바로 A4 사이즈를 나타내고요. 물론 용지 사이즈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A4 사이즈로 설정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 깜빡이고 있죠? 요거는 아무래도 여백을 좀 감안을 해서 안쪽부터 쓸 수 있도록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상단 메뉴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메뉴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익히시면 되는 거라서 이번 시간은 일단 많이 쓰는 메뉴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상단 메뉴가 있다면 이 메뉴별로 클릭을 했을 때 아래쪽에 그 해당 입력 메뉴에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요. 서식은 서식 메뉴가 나타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편집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제목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이곳에다가 제목입니다 이렇게 적고요. 제목치고 조금 크기가 작죠? 이럴 때는 내가 크기 조절을 해주고 싶은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한 줄이 전체 선택되게 됩니다. 이 한 줄만 있다면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은 역시 전체가 선택이 되게 돼요. 자, 우리 제목이니까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줘 볼까요? 자, 먼저 편집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은 위쪽에 함초롱 바탕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글꼴을 나타내요.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해당 글꼴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기본적인 글꼴로 두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선택이 됐다면 자, 크기를 한번 크게 해줘 볼게요. 오른쪽 편에 10포인트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도 되지만 단축키로는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로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지게 돼요. 자, 1포인트씩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작게 해주는 거는 Alt와 Shift를 누르고 R을 눌러주시면 돼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찾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일단은 한 30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하게 부분을 눌러줄게요. 자, 여기에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 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자, 이 문단 부분에 가운데 정렬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은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제목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장을 수시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저장을 해볼게요. 위쪽에 파일 부분에 가셔서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은 일단 찾기 쉽게 바탕화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이 파일의 이름을 정해 줄게요. 여기다가는 첫 번째 한글 이렇게 적고요. 파일 형식은 따로 건드리실 건 없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줘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따로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새 폴더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적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폴더 하나가 생겼고요. 그 안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다가 저장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정한 이름대로 첫 번째 한글이라고 좌측 윗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저장한 문서가 실제로 프린트를 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파일 부분에 가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A4 사이즈에서 제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위쪽에 닫기 버튼을 누르거나 ESC를 눌러주면은 다시 원래 작업하던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줘도 되지만 요거는 조금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넘어간 다음에 위쪽에 입력 부분을 가서 표 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알파벳 N과 T를 순서대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표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 표에
그 사이즈를 먼저 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3 곱하기 3 3칸과 3줄로 이루어진 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표가 만들어졌죠? 이 표에서 이 하나하나의 칸을 셀이라고 해요. 이거는 9개의 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 커서를 위치시키게 되면은 내가 위치하는 곳마다 커서가 다른 곳에 위치하게 돼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일단 그대로 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자, 요 두 번째 칸은 합쳐 볼게요. 자, 합칠 때 그대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단축키로는 깜빡이고 있는 상태 그대로 F5를 눌러주시면 하나의 셀이 선택이 되고, 또 한 번 F5를 그대로 또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키보드의 오른쪽 버튼, 아니면 위쪽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이 추가로 해당 부분이 또 선택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칸을 선택한 상태에서 두 번째 줄 선택된 부분을 하나의 칸으로 합쳐줄 거예요. 자, 이때는 선택이 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시면 셀 합치기라고 있죠? M을 눌러주면 된대요. 자, 일단 M, 알파벳 M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조금 가까이서 보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이제 색깔을 한번 넣어줘 볼 거예요. 우리가 항상 스타일을 적용해 줄 때는 먼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F5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셀 테두리 배경 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그대로 알파벳 C를 눌러주시면 배경 색깔 부분으로 오게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색깔을 한번 넣어줘 보죠. 색 부분을 선택하시고 색깔이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더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색깔별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좀 알아보기 쉽게 여기서 녹색으로 한번 해보죠. 멜론색을 한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적용한 색깔이 그대로 셀로 들어갔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칸도 가서 알파벳 C를 눌러서 자, 이렇게 색 부분을 가서 면 부분에 가시면 방금 전에 멜론색으로 했잖아요. 그 아래쪽에 또 조금 더 진한 색깔이 있어요. 자, 이걸로 눌러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진한 색깔이 되는데 구분이 조금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선택하고 알파벳 C를 눌러서 한 단계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F5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빨간색이건 이 회색이건 상관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알파벳 C를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나오죠. 자, 여기서 색을 눌러서 똑같이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 색깔로 해볼게요. 설정.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해지는 색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은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라데이션은 자연스럽게 색깔이 번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칸이 나눠져 있을 건 없어요. 세 칸을 동시에 선택을 하고 합치는 단축키는 알파벳 M인데 모르시면은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와요. 셀 합치기를 눌러서 하나로 합쳐주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한 칸 선택하고 알파벳 C를 눌러서 배경 이 부분에서 아래쪽에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색깔, 시작되는 색깔에서 끝 색까지 나오게 됩니다. 시작은 일단 좀 연한 색깔부터 해볼게요. 멜론색인데, 자, 끝색은 조금 더 진한 요 색으로 한번 설정을 하면은 이 색깔에서 끝의 색깔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죠? 자, 이렇게 번져나간대요. 그라데이션의 모양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서 보면은 방금 우리가 시작할 때 색깔과 그 다음에 끝부분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의도치 않게
파일이 강제 종료가 되거나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위쪽에 파일에 이번엔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아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왜 지금은 저장하기를 누르냐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이 파일에 이름을 설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위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한번 위치와 이름이 지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장하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자,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방금 전까지 설정했던 이 부분들이 저장이 같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제목입니다 이렇게 적어 보고요. 이 제목 부분을 크고 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쪽에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줘도 되고요. 자, 30포인트 엔터, 그리고 굵게 만들고 또 가운데 정렬 눌러주면은 아까와 똑같아졌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미리 보기 볼까요? 파일에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일단 검정 선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간격이 조금 더 작아서 그냥 일반 선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ESC를 눌러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현재 이 칸 자체가 10포인트의 글씨가 들어갈 수 있는 칸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10포인트가 아니라 1포인트로 하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아지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칸 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3포인트 정도 적어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이 간격이 너무 따박따박 붙어 있어서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자, 가운데 칸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표 속성, 단축키로는 P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은, 자, 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여백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위쪽과 아래쪽을 조금 더 넓게 한번 해줘 볼게요. 모두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10mm 정도로 설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시면 커졌죠. 간격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검정 색깔의 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표가 보기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 전체 이 표를 마찬가지로 셀 선택을 하시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 나타났죠? 표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 상단 메뉴에서 표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테두리라고 있는데, 테두리 부분을 화살표를 선택해 보시면은 테두리에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할지 나와 있어요. 자, 저는 일단 테두리 없음을 선택해 볼게요. 자, 테두리 없음을 선택하니까 바깥쪽을 선택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표 선택이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빨간 선이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은 위쪽에 보기 부분에서 투명선 이 부분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볼까요? 파일에서 미리 보기 선택을 하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이 선의 두께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색깔이 사라진 것도 알 수가 있죠. ESC를 눌러서 나오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 그대로 됐고요. 자, 이번에는 배경색이 있는 부분에 글자를 써볼게요. 자, 다음 칸으로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게 만드시고요.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엔터를 한번 더 쳐줄게요. 그리고 마우스의 휠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화면이 좀 이동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한번 만들어 보죠. 키보드의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알파벳 N 그 다음에 T를 눌러주시면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줄에 칸은 1, 하나에 하나짜리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한 줄짜리가 잘 만들어졌고요. 자, 이곳에다가 제목입니다 똑같이 적어준 다음에, 자, 이 표 안에 있는 전체 글을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폰트 글꼴을 좀 바꿔볼게요. 위쪽에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맑은 고딕으로 바꿔볼게요. 조금 스타일이 달라졌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크기를 30으로 지정을 하고 엔터.
오른쪽에 진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가운데 쪽으로 위치한 제목이 만들어졌어요. 자, 위쪽에 이 칸은 여유를 두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F5를 눌러주시면 셀이 선택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알파벳 P를 눌러주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표 셀 속성을 눌러주시면 자, 이 셀 부분에 선택이 될 거예요. 안되면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안쪽 여백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 위쪽에 여백을 10, 그 다음에 아래쪽도 10이라고 적어줄게요. 설정을 눌러주시면 위와 아래쪽에만 여백이 10mm만큼씩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안쪽에 이 셀 색깔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단축키 알파벳 C를 눌러주시면 배경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자, 아래쪽에 색을 눌러주시면 면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조금 눈에 띄게 오렌지 색깔, 이런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한번 다른 곳을 선택해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배경이 완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제목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글자의 색깔도 바꿔볼게요. 자, 항상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선택이 먼저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가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로 쫙 가 있죠. 지금은 글자 색깔로 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은 흰색을 포함한 다른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색깔이 없으면은 아예 다른 색을 눌러서 직접 이 RGB라든지 이런 수치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좀 보기 쉽게 이 화살표를 눌러서 흰색 부분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테두리 검정선을 없애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F5를 눌러서 셀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표 부분에 테두리를 아예 없음으로 아까 전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쪽을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빨간색 점선으로 바뀌면서 파일에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똑같이 검정선이 없어진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의 색깔도 바뀌었죠? 자, ESC를 눌러서 나와주시면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본문 차례예요. 엔터를 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샘플로 쓸 글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한글 입숨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한글 입숨 간세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저는 간세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긴 샘플 텍스트를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문단 수는 한 5개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5문단이 됐고 문단 길이도 좀 길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르기는 따로 만질 건 없고요. 우리가 타입을 문단 그대로 아래쪽에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복사를 눌러주시면 이 글이 복사가 됐어요. Alt 탭을 눌러주시면 다시 아까 전에 작업하던 곳으로도 가고요. 이건 단축키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붙이기를 눌러주시면 전체 글이 다 붙게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제목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Ctrl Z를 눌러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할 때 애초에 글씨가 작게 만들려면 아까처럼 만들어주면 되겠죠? 원 상태 그대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 양쪽 정렬 처음에 눌러서 왼쪽으로 일단 붙여주시고 굵기도 없는 걸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10포인트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단 10포인트로 이렇게 적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10포인트짜리 작은 글씨로 표현이 되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붙이기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글자가 좀 작게 붙여넣기가 됐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전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 하나의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문단이 잘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띄어쓰기는 문단별로 어차피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는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기를 해서 붙여줄게요. 문단끼리. 자, 이 문단끼리 있는 간격을 좀 보고 싶으시면은 위쪽에 보기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문단 부호라고 있어요. 자, 이 문단 부호를 선택해 주시면은 갑자기 이 파란색 표시가 나오죠? 이게 엔터가 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엔터는 아래쪽으로 줄을 내리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뒤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어차피 엔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문단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표시로 인해서. 자, 편집으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본문의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지금은 그냥 일반 글이라서 좀 구분도 되기가 힘들고 번호 같은 것도 없어서 이런 번호를 넣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먼저 선택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커서를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왼쪽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이제 이러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삐딱한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면은 한 줄이 다 선택이 되고 클릭 그대로 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다 선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바탕글로 이 부분이요 작성을 했었는데 일단 서식 부분에 가서 개요나 글머리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엔터로 구분되어진 부분만큼 우리가 지금 보이시는 그 문단으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1, 2, 3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1, 2, 3 두 번째 줄 이후로는 들여쓰기로 아예 1보다 더 밀려서 나타나게 되죠. 이 부분에서 개요를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다면은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더 들여쓰기, 우리가 예를 들면은 1번이 있으면은 1번 아래쪽에 하위 메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수준을 조금 더 낮춰주시면은 더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면서 밀리게 돼요. 자, 일단은 수준은 그냥 1, 2, 3,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끔 기본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하는 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선택이 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로는 F6이죠. 이걸 눌러주시면, 자, 지금 우리가 개요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위쪽에 개요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요로 된 거고, 자, 이 개요는 우리가 스타일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왼쪽 여백이 10포인트, 오른쪽은 0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10포인트만큼 들여쓰기가 됐다고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이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왼쪽이 10포인트로 되어 있다는 거는 왼쪽에서 이렇게 밀려 있다는 거, 10포인트만큼 밀려 있다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아래쪽에 미리 보기도 나오죠. 자, 조금 더 밀어서 아예 2배쯤 되게 20포인트로 설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왼쪽에서 밀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 2, 3, 4, 5라고 적어진 이 문단들도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지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 문단 모양 정보를 선택해서 문단 위나 아래쪽,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해볼까요? 자, 이 문단 아래쪽의 간격을 한 5포인트 정도 주면은 아래쪽의 간격이 늘어나요. 자, 제가 크게 할수록 이 부분이 늘어나죠? 이것도 한 5포인트 정도 해볼까요? 자, 5포인트와 10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하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자, 이제 우리가 만든 개요 1이라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로, 자,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되고요. 위쪽은 5포인트, 그 다음에 아래쪽은 11포인트로 잘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만든 건 개요이기 때문에 엔터를 쳐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때,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음 숫자로 나오게 돼요. 다음 순서죠. 근데 이 스타일이 싫다면은 다시 한번 엔터를 치면은 기본 상태인 바탕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타이핑을 하더라도 이런 번호가 안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요 스타일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F6을 눌러주시면 이미 만들어진 스타일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개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글자의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10포인트가 조금 작은 것 같다면은 크기를 한번 13포인트 정도로 바꿔볼게요. 글자 모양 정보 부분에 이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글자 기준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미리 보기 보이시죠? 14포인트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4로
만들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자, 글자가 더 커졌죠?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바탕글이기 때문에 이 바탕글의 스타일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문서를 만들 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설정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면 좀 더 커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설정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 부분에 다시 가서 그대로 요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개요 부분이랑 똑같은 스타일로 맞추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그대로 위쪽에 개요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어서 또 이 스타일 그대로 글자도 커지고 그 다음에 간격이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지정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목 같은 것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적고 아까 전에 우리 제목 부분을 스타일로 적용을 안 했었잖아요. 자, 이 크기 요거 그대로 한번 제목을 스타일로 정해보죠. F6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우리가 이 제목입니다 라는 거를 계속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예 스타일을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스타일 추가하기가 있죠. 자,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서 여기다가는 제목이라고 적어 줄게요. 여기다가 추가를 눌러주시면 제목이라는 게 아예 글자 크기가 크게 적용이 됐어요. 이 상태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가서 이 제목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 자, 여기서 제목 부분을 선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부분을 언제든지 제목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스타일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다시 지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이나 아니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직접 작성을 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위쪽에 다시 한번 파일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한번 우리 사인하는 란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죠. 자,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표는 입력 부분에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알파벳 N과 T를 눌러주시면 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줄은 한 줄이지만 칸은 두 칸짜리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 부분에는 사인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이 사인 부분에 만들려고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인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인 이렇게 되어 있은 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의 사인이 들어갈 텐데 자, 이럴 때 결제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커서가 깜빡이게 두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의 휠로 위쪽으로 올려서 크게 만든 거예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정확히는. 자, 안쪽에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만들 수가 있는데 표를 만들 때 우리 이 가운데 부분에 간격을 좀 넓혀주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인이라는 글자와 이름과 사인이 들어갈 부분이 너무 간격이 넓어요. 이럴 때는 커서를 그대로 가져가면 이렇게 보이죠? 이때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동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표 자체가 다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밀어주게 되면은 전체 표가 이 부분의 영역은 그대로인 상태로 밀리게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해주면 표 크기 자체가 작아지죠. 이 부분에 있는 영역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 어쨌든 한 요 정도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사인을 한번 넣어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인 만드는 방법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껌뻑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인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위쪽에 입력 부분에 가시면은 그림을 넣을 거잖아요. 우리의 사인을 디지털로 만든 그 그림을 넣어보는 거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 이미지가 위치한 곳으로 직접 가주셔도 되지만, 아니면 이 탐색기 창에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안쪽에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위쪽에 일단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림 부분에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커서를 잡고 방향은 상관이 없고요. 일단 조금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이 부분을 잡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사인이 잘 들어갔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그림 때문에 중간에 있는 부분은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럴 때는 이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작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 셀 자체를 위아래 여백을 좀 더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표나 셀 속성 부분에 가시면 아까 전에 안 여백 지정이 있었죠? 자, 이 부분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위쪽과 아래쪽을 2mm 정도 이렇게 줄까요? 2mm 설정 엔터를 눌러주시면 가운데에 어느 정도 위치하게 되죠?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주실수록 이 여백이 많아지면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 사인 부분은 선을 없애줘야겠죠. 자, 먼저 셀을 같이 선택을 하고 F5 두 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F5를 연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주시면 연결되어 있는 표 전체가 안쪽에 셀이 선택되게 됩니다. 위쪽에 표 테두리 부분에 가시면 테두리에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한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했던 그곳에 커서가 위치하게 되죠. 그대로 위쪽에 눌러주시면 이제 빨간 선만 보이고 실선이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쪽에 다시 한번 파일에 미리 보기를 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사인 유튜브 뭐 이렇게 나오죠? 사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서명이라고 바꾸기요. 서명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파일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고 이 표를 활용해서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서명 또 스타일을 만들어서 직접 하나의 온전한 한글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